여러분의 문화생활에 레드카펫을 깔아드리는 우리는 컬처 봄.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천재 황조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식구입니다. 슬픕니다. 에? 슬픈 아니 뭐 식구입니다. 어떻게 왜 한 마디씩 또 왜 얹으려고 슬프세요? 지금 슬픈 이유요? 네. 먼저 하시죠. 어. 인사부터 하시죠. 저요? 저는 27입니다. 네, 지금 뭐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음. 지금 울진에서 음. 산불 때문에 정말 많은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 진짜 너무 속상했어. 네. 아니 근데 그게 진짜 한 명이 그냥 불 지른 거라면서요? CCTV에 그게 네. 불을 점하는 그 순간에 네, 잡혔다고 잡혔더라고요. 하는데 그게 비가 안 와가지고 진짜 오랫동안 아니 그래갖고 지금 비가 오잖아요. 아 이렇게 비가 진짜 진짜 비 오지. 비가 왔으면 진짜 끝났을 텐데 그때 빨리. 한참 불 나고 있을 때 약간 건조했어. 촉촉하게 건조했는데 촉촉하게 비가 살짝 내린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새벽 기도 나가고 있었는데 네.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오는 김에 많이 내려주시지. 드디어. 많이 내려주시지. 그때가 그 기간이 유난히 안 왔어. 유난히 맞아요, 안 오다가 맞아요. 마지막에 맞아요, 왔는데 맞아요. 아 진짜 뭐 대피소에 막 진 텐트처럼 다 쳐놓고 거기 안에 여러 명이 이렇게 살고 계신데 그게 복구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고 그 전에 하더라고요. 강릉인가요? 어디 산불 고성 산불이 한 번 더 고성 있었죠. 산불. 2019년도에. 그때도 아직 복구가 완벽하지 맞아요, 않았다고 맞아요. 그랬어요. 그 고성 산불 때부터 2019년 고성 산불 때부터 네. 올해 한 울진 산불 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동물들까지 너무 많이 죽었을 거예요. 막 특히 개농장이라고 그러죠. 개농장 철창 안에서 그냥 영문도 모른 채 불길 속에서 고통받다가 죽어버린 그런 동물들도 너무 많고 또 요즘 피난소에는 동물을 못 데리고 간대요. 입장을 못 하는데 동물이랑 같이. 그래서 주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목줄을 풀어주는 거. 일단 목줄을 풀어주고 얘를 어디 멀리 도망가게 해놓고 다시 이따가 만나더라도 근데 그것마저도 못해가지고 목줄이 이제 매어져 있는 채로 죽은 강아지들도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비단 몇십 마리가 아니라 수백 마리 뭐 몇천 마리 이렇게 되니까 제가 요 근래 들깨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 TV 방송이었는데 다큐 방송이었는데 그 야생 동물, 그러니까 원래 인간에 의해서 길러진 동물들이 야생화되어서 그 마을이나 이게 습격을 하고 농작물을 피해를 주고 뭐 이런 것들을 왜 들깨는 이렇게 사람을 해코지 하게 되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만든 건데 결국에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에게 상처받은 네, 아이들이 상처받은 아이들이 원래는 인간이 키우던 애들인데 애들 버려져서 그 들깨화돼서 그 애들이 정말 맞아. 그 농장을 습격을 하고 그 닭들 뭐 이런 것들 다 죽이고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도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가 산중턱에 있었어요. 어. 산중턱에 있었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막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강아지를. 맞아요. 근데 어머나. 우리 그때 야자라고 하죠. 야간 자율학습 네. 끝나고 10시 막 12시 때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그 언덕길에 아무들 혼자 갈 거 아니에요. 이제 야자 뭐 다 왜냐면 그때 고등학교 애들이 거의 부산 전역에서 모이는 학교여가지고 저는 혼자 집에 갈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혼자 가고 있으면 갑자기 옆에 숯불이 이런 소리가 들려요. 어머머머머. 그럼 갑자기 그 개떼 10마리 되는 개떼가 내 앞길을 막아서면서 짖기 시작하면 엄청 달려들려고 무서워. 하는 거야. 어떡하면 좋아. 근데 걔네도 딱 보면 막 엄청 대형견이라는 느낌보다는 딱 누가 봐도 가정에서 키울 소형견인데 다 너무 꾀재재하고 털이 막 눈이 덮일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사람을 공격을 또 못해 걔네가. 뭔가 위협은 하는데 그래서 그때 나도 일단 집에 가고 너무 무서우니까 우산을 갖고 있었어요. 우산을 가지고 이렇게 우산 이렇게 펼쳐야지. 펼치고 이렇게 앞으로 가니까 얘가 도망가더라고. 오히려 내가 다가가니까 도망을 가더라고 걔네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결국 인간에게 상처받은 아이들이 또 여전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저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전쟁. 한다고? 그 지금 우리나라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를 또 러시아가 침공을 하는 이 전쟁이 무려 지금 3주가 맞아요. 지났습니다. 넘어서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사실 처음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키이우 우크라이나의 수도죠. 키이우까지 진격을 지금 한 상태. 그래서 협상이 뭐 반복되고 결렬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뭐 예술계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려고 하는 이유는 크림반도 그 부동항이라고 하죠. 부동항을 차지하기 위해서죠. 얼지 않는 네, 항공. 얼지 않는. 왜냐면 러시아는 내륙 도시잖아요. 내륙 국가잖아요. 그래서 추워서. 예. 그 물론 접하고 있는 바다가 있긴 한데 그 바다들은 다 얼어버려서 항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편입이 되어 있기도 했어요. 과거에 그 언제죠? 1900년대 소련? 예. 1900년대. 1900년대? 네, 네. 1900년대 그때는 이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는 또 크림반도가 또 거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지?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스타니슬라브스키. 네네네. 스타니슬라브스키가 그 우크라이나에서 사진을 찍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러시아 국가 그다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동항을 차지하기 위한 그 러시아의 그 발버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침략은. 근데 진짜 푸틴이 이제 전쟁을 그 결정하게 된 이유는 미국이 참전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잖아요. 그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제3차 세계대전은 할 수 없다. 왜냐면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 정말 3차 세계대전 다 가는 해야지, 거니까. 다 들어와야지.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대통령인 바이런이 이제 그런 3차 대전까지는 내가 가기를 막겠다라는 그 확고한 그 신념에 대한 그거를 이용한 전쟁이거든요. 근데 또 제재는 또 하잖아요. 그렇죠? 제재는 하지만 지금 사실은 제재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우크라이나에 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우크라이나가 그 대통령 쪽으로 뭐 몇 억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무기도 지원해준다고 하던데. 무기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뭐 주마다 몇 억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몇 억 달러씩.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물자적인 지원은 되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재도 뭐 그래서 뭐 돈을 지난번에 모라토리움을 꼭 선언할 거다 러시아가 왜냐하면 국채를 못 그렇죠. 갚아갖고 그런 기사도 보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러시아가 지금 저렇게 됨으로 해서 미국도 엄청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가 버티고 있는 거지. 국제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원자재 막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우리나라 기름값도 다 올랐어요. 기름값 지금 거의 깜짝 2,000원, 2,000원대예요 거의.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연어값도 갑자기 막 치솟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노르웨이 연어가 수입이 지금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를 봉쇄하고 제재를 가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지금 미국도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리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또 이런 되게 것 같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건 재밌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빨리 전쟁이 끝나라고 지금 난리 중재를 하고 있대요. 왜일까요? 왜일 것 같으세요? 거기도 분쟁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분쟁 지역이죠. 팔레스타인이랑.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유가가 올라가니까 중동이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거잖아요. 불리한 또 거야. 팔레스타인이 또 거기서 힘을 힘을 얻으니까. 얻어서 더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이스라엘 또 그 새로운 전쟁지가 또 겨우 얻은 평화가. 근데 지금 이게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쇄 반응. 전 세계가 난리가 나는 거죠. 진짜.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는 반러시아 정서가 거의 80% 이상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냉전 시대 이후로 최고조에 달했다고 하고 뭐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 푸틴을 뭐 직접 제재를 하고 뭐 달러 거래 못하게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지만 지금 민간인이 지금 분명히 전쟁 시작할 때 자기들이 군사 요충지나 이런 시설들만 파괴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어제 뉴스 기준이었어요. 민간인 사망자가 800명 이상. 그리고 어린이가 거기 또 60명 가량 포함되어 있고 민간인 부상자죠. 1,333명. 난민 수는 얼마나 될까요? 난민 수. 저 몇만 명 되겠죠. 327만 명. 그죠. UN 난민기구에 조사한 바로 따르면 327만 명인데 이들이 또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폴란드에 가장 많이 200만 명이 가 있고 그다음에 루마니아, 몰도바,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렇게 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제 친구가 헝가리에 일 때문에 한 달 동안 여행을 갔는데 사실은 좀 평화롭긴 하대요. 뭐 그 다른 분위기가 다르게 어수선하지는 않은데 아직까지도 반전 시위나 이런 것들이 계속 뭐 시청사나 이런 데 앞에서 대사관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또 한 명 우리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네네. 그분이 원래 코미디언 출신. 네네. 원래는 이 있었대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비평도 받았어요. 욕을 네, 엄청 많이 먹었대. 받았어요. 네. 근데 지금 전쟁이 딱 시작되고 나서 영웅이 됐죠. 영웅이 되고 그 우크라이나를 지키는 아이콘이 돼가지고 어떤 타임지, 미국 타임지에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두고 찰리 채플린은 가고 찰리 채플린이 처칠로 변했다. 이런 말까지 이런 말까지 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이겨내고 있죠. 지금 현재 어쨌든 고군분투하고 계신 거죠. 되게 고군분투. 근데 진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그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뭐 예술인들이 또 피해를 입고 일자리를 잃고 거기 나왔잖아요. 기사에 나왔는데 그 우크라이나에 한국계 우크라이나 배우가 있어요. 배우. 유명한 죽었죠. 배우. 참전해서 네, 그 유명한 배우 참전을 했는데 그 폭탄이 맞았는데 그 당시에 원래는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대요. 처음에는. 근데 그 방탄조끼를 아이들이 맞아. 이쪽으로 지금 그 포탄이 오니까 아이한테 자기 거를 입혀주고 자기는 죽었어요. 그리고 또 뉴스에서 본 건데 그 볼쇼이 발레 하시던 분이 네. 망명하셨죠. 다른 나라로. 맞아요. 전쟁 너무 그분이 이제 싫다고. 할아버지가 우크라이나 분이시래요. 맞아요. 그 러시아 최고 발레리나 올가 스미르노바 이분이 볼쇼이 발레단 국가가 내가 수치스러워질 줄 몰랐다 이러면서 떠났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발레단이 이제 일자리를 잃은 거예요. 전쟁터가 돼버려 난민이 맞아요. 돼버린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뭐 프랑스 발레단, 그 루마니아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그 우크라이나 발레단을 또 고용을 하기도 하고. 초청하고 고용하고. 그래서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 예술가들이 다시 좀 구제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대로 뭐 친푸틴, 푸틴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좀 자리를 잡은 예술가들은 오히려 퇴출되고 있는 국가예술가 러시아에서 국가예술가들이잖아. 나 정말 지난번에 뉴스 보는데 이건 진짜 웃을 일이 아닌데 진짜 우프다고 해야 되나? 그 러시아에 있는 국제적인 기업들 있잖아요. 뭐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나 이런 뭐 유니클로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러시아에서 잠정 폐업을 선언을 했어요. 너희의 나라에서 팔지 않겠다. 근데 그 뉴스에 뭐 맥도날드가 이제 폐업을 하기로 마음을 이제 공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결정을 하고 마지막 날 맥도날드 마지막 일하는 날 그냥 줄이 완전 나래비로 쓴 거예요. 사람들 그걸 먹겠다고 나래비로 쓴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젊은 대학생이야. 대학생한테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물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자기가 자기 나이에 먹을 만한 식당이 여기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너무 웃겨. 그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웃겨. 근데 이 맥도날드가 이렇게 문을 닫는 게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이거 문을 닫음으로 해서 여기에 고용되어 있던 수많은 나의 친구들 그런 사람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순간 뭐 그런 프랜차이즈가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 일자리를 잃게 됐다. 이거 지금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이제 그 러시아 대학생으로 보이는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오히려 러시아 사람들은 또 반전을 원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이득을 얻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가치, 자국 가치 자국의 루블화 가치가 또 폭락하고 완전 종이짝이 됐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진짜 아까 말한 모라토리움 직전이다. 부도선언 직전이다. 그렇다면은 조금 이게 그 현지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러시아의 시민들이 좀 힘을 합해서 이 정권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제지하는 그런 운동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러시아도 반전 운동을 하고 있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전혀 노출이 안 되는구나. 네, 지금. 노출도 우리가 노출이 이렇게 세게 보이지도 않고 동시에 이제 그 러시아가 독재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네. 푸틴이 엄청 오래 네.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아마 제가 그 전부터요. 전부터. 예, 왜냐하면 중간에 한번 조금 딴 사람한테 이양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어쨌든 그 장기 독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부동항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컨센서스는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그 내에서 안에서? 그 안에서 그게 이제 자기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건 있는 아니 것 사이좋게 같은데 나눠 쓰자 그러면 되지. 그게 안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그 욕심이야, 거지. 욕심.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무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전 메시지를 네. 어필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하고 있죠. 그렇죠. 한국에서도 이제 서울에서 200여 명의 우크라이나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시위를 하고 있고 뭐 로마의 콜로세움,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파리 에펠탑, 그리고 한국에서 서울시청, 그리고 세빛섬 아시죠? 그 한강에 떠 있는 거. 그 남산 서울타워에서도 그 파란색과 노란색 우크라이나 국기의 조명을 계속해서 띄고 있고. 근데 저 얼마 전에 제 인스타그램 계정에 저도 어쨌든 뭐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넘버 가사에다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한 글자씩 빼가지고 퀴즈 맞히기처럼 해가지고 정답을 댓글로 달아주세요라고 올리고 뭐 후원을 했어요. 그때 난민기구 그 후원하는 게 있길래. 근데 너무 깜짝 놀랐던 게 DM으로 우크라이나 분이 연락을 오셔가지고 너 이런 진짜 작게나마 이렇게 관심을 보여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내 가까이에 그런 전쟁의 피해자가 눈물 날 있는 것 같아. 정말요. 내 전쟁 피해자가 있는 거. 나 F 맞아. 굳이 이 상황에서 그런 말씀. 아니 그거 맞는 거 같아. 아니 그러니까 눈물 피가 날것 왔다 같아.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반? 그래서 나는 그거를 보면서 아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그럼요, 생각도 그럼요. 들었고. 잘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뭐 잠깐 말씀드리자면 UN 난민기구 그리고 세이브 더 칠드런 국제 앰네스티 이런 데서 난민 후원을 하는 그런 직접 후원까지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우크라이나 정부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후원을 할 수 있는 그 계좌가 트위터에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배우 누구죠? 배우 옛날 제국의 아이들이었던 배우 임시완 배우님. 임시완 배우님이 우크라이나에 맞는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에다가 한 달 정도 호텔을 예약을 했대요. 근데 그게 호텔을 예약을 게 자기가 가려고 호텔 예약을 한 게 아니라 난민들이 지원해주려고. 거기서 좀 묵게 해주라고 한 달 동안. 세상에.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멋지다. 멋지네요. 진짜 이게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세종문화회관이죠. 아마 거기인 것 같아. 칸딘스키, 말레비치, 러시아 아방가르드 혁명의 예술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맞아요. 뉴스에 떴던 게 원래 4월 중순까지 전시를 이어가려고 했었는데 러시아 측에서 빨리 그 작품을 철수해라. 4월 초까지만 하고 철수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또 한 명의 눈여겨볼 아티스트가 있어요. 말레비치라는 작품 2점밖에 없대요. 전시가 된 작품 2점밖에 없는데 그런 걸 또 제재를 하려고 또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걸 다 회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레비치란 예술가가 그 미래주의 이게 뭐 이탈리아에서 발발한 사조인데 기계 문명을 통해 희망을 바라본 사조 그리고 입체주의 하나 이상의 다양한 관점을 허용하는 예술 이게 합쳐져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절대주의 예술 사조를 그 당시 러시아에서 딱 주창을 한 예술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그림은 그냥 종이 위에 물감이고 그것을 그림이라고 믿는 것은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그리는 행위 자체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렸을 때 그 아티스트의 생각이나 신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스탈린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 말레비치란 예술가도 거의 말년을 감옥에서 보내다가 이제 사망했는데 이후에 이 사람의 작품 절대주의 예술이란 작품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이 사태와 좀 맞물려 가지고 말레비치란 예술가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참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좀 신경 써야겠다. 주변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변에서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요. 이야기니까. 그래서 또 이런 것 때문에 전쟁 때문에 루소포비아라는 말이 또 생겼다고 하는데 루소포비아. 루소를 싫어하는 건가요? 러시아 그러니까 루소? 러시아를 혐오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민자 러시아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버스에서 뭐 그러면 안 러시아어를 되지. 하고 있으면 막 갑자기 째려본다거나 뭐 길 가다가 또 막 뭐 제지를 한다거나. 한국에도 러시아인들 많이 계시죠. 많이 그쵸, 계시죠. 그쵸. 네네.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 정부가 잘못한 거지 개개인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문제가 잘못한 건 그러니까 아니죠. 이게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개인의 혐오로까지 또 이어지는 게 맞아요. 또 아니, 문제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된다고 막 하더라고요. 지하철 타고 가면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요. 혹시나 누굴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없나 이런. 그러니까 옛날에 그 미국에서 테러 있었을 때, 9.11. 9.11 있었을 때, 이슬람. 그 사람들이 정말 얼굴색 맞아요. 너무 티나는 게 히잡만 해도 막 맞아요.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아시아 혐오 범죄 예전에 맞아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극단적인 혐오로 번지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또 사회 문제가
되면서 뭐 식당 예를 우리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노제팬 그거 있었을 때 네네. 아무런 상관없는 그 일식집 하시는 한국인 음. 사장님들이 거기 불매 운동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약간 그 약간 좀 극단적으로 사실 나간 거잖아요. 그분들의 그렇죠. 생업이고 그렇죠. 그 일본 음식을 그냥 파는 거밖에 안 가게일 되는데 뻔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한국에서 그 소련 여자라는 유튜버 아세요? 아, 네네네. 그 되게 유명해요. 러시아인 네. 분이신데 모델, 여성 모델. 혼자 음. 이제 유튜버가 유튜브를 하시는데 계시구나. 굉장히 재치 있고 웃긴 분이세요. 구독자가 117만 명이야. 근데 그분이 러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악플 세례를 또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를 혐오하는. 그래서 이런 거를 캔슬 컬처라고 하는데 캔슬 컬처. 자신과 생각이 다른 집단을 그러니까 외면하거나 아예 배척해버리는. 그냥 그 사람이 러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데 그게 또 이제 혐오하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서 내가 이거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일단은 좀 가만히 있어보자. 일단은 좀 지켜보자. 이런 마인드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그렇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또 어렵고 또 이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내고 신종 있잖아요. 용어들이 너무 많이 생겼네요. 맞아요. 어. 뭐 예전부터 있었던 단어긴 한데 요즘 재활용. 다시 부각이 되고 부상이 되는. 근데 또 이 메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만든 이제 메타라는 회사에서 좀 얘가 이건 좀 약간 왜 의도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부 국가에서 러시아인에 대한 폭력과 증오를 조장하는 컨텐츠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런 내용의 내부 문건이 어머. 유출이 된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원래 페이스북이나 뭐 다 인스타그램에서는 뭐 막죠. 어떤 혐오 발언이나 이런 거 다 막거든요.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 허용이 됐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잘못된 날- 거죠. 난리가 났겠네요. 과연 이 혐오를 통해서 자기들의 그런 그게 이제 붐을 미국이 일으키려고 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미국이 하는 정책의 어떤 사이드적인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참전하진 않지만 그 러시아에 기업을 대한 이용해서. 그런 기업들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 그러지 간접적인 압박을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짜 이런 보면서 참. 근데 이게 사실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친러계 인사, 뭐 친푸틴 인사들을 막 다 배척하고 볼쇼이 발레단 뭐 투어 공연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 어. 지역적인 제재로 이게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술가들 네. 그냥 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디테일한 촘촘한 제재들이 꼬리를 잘라내는 느낌이죠. 그거는 진짜 그 핵심을 건드리지 않는 그렇죠. 그런 것 같다는 생각. 저는 사실은 아까 웃으면서 얘기하길 때 맥도날드나 스타벅스하고 나간 거, 난 그것도 사실은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게 진짜 제재로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우크라이나 우리 넷플릭스 보지 않습니까? 우리 셋 다? 네, 네네. 그쵸. 넷플릭스에 우크라이나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 Winter on Fire라고. Winter on Fire. 그러니까는 그 겨울에 불 위에 있는 겨울이죠. 그러니까는 막 뜨겁게 막 있는데 한겨울에. 그게 뭐냐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시민혁명운동을 다룬 다큐멘터리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꼭 보세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이게 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이 아니라 그 전사.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게 시작한 게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토에 가입을 한다는 게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거가 그 다큐멘터리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재밌겠다. 이거 네. 진짜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거기 이제 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나토에 가입을 하길 원했고 그다음에 그 정권이 그 전에 독재 정권과 젤렌스키와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신경전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공방들이. 그것들을 보시면 진짜 이래서 우리가 사실은 러시아나 뭐 우크라이나나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렇죠. 평소에는 사실은. 몰랐지. 별로 관심이 잘. 없잖아요. 잘 모르죠. 근데 이게 이 미묘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게 우크라이나 독립을 했지만 진정한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나토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 열망들, 시민들의 열망들 이런 것들 보시면 진짜 애국심이 저절로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진짜 이건 참 우리가 이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나 또 러시아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것도 약간 좀 씁쓸하긴 하지만 죄송하죠.
하지만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을 뭐 그렇게 지대하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이다 그러면 물론 이제 개개인적으로는 좀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미국이나 중국, 일본 뭐 이런 쪽하고 사실 매일 뉴스에도 그 나라들만 나오는 그런 맞아, 형국이었죠. 맞아, 맞아. 우크라이나라는 용어 자체가 그 그렇죠. 키예프라는 용어도 원래 잘못돼가지고 맞아요. 이제서야 맞아요. 바꿨잖아요. 그리고 나도 맞아. 어느 순간 다 키이우라고 키예프가 맞아요. 러시아에서 그 도시를 부르는 맞습니다. 지명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또 이 우리가 왜 이야기를 먼저 러시아 이야기를 왜 하게 됐냐라고 발단을 살펴보면 이번에 매년 열린 딤프에서는 2009년부터 러시아와 교류하면서 저희가 갔을 때도 아마 러시아 작품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맞아요. 해요. 근데 이번에 16회 딤프가 열리는데 러시아 작품이 폐막작이었대요. 근데 이 작품이 뭐 만들어진 건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딤프 측과 2년 정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작품이어서 딤프 측도 기대가 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 전쟁이라는 상황과 맞물려서 이 작품을 초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기사를 먼저 보내드리고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술계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나 사실 메시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본적인 대처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예술가의 움직임이나 메시지를 그렇죠. 통해서 그냥 메시지죠, 정말. 맞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옆나라 일본에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 코로나 때도 그런 걸 했었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뭐 국가에서 비상사태가 걸렸을 때도 라디오 DJ로 활동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선곡을 해가지고 라디오 방송을 진행을 했대요. 근데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그 우크라이나의 그 러시아의 침공을 멈추게 하기 위한 음악을 선정을 해가지고 라디오 방송을 했는데 어떤 노래가 나왔을까요? 다들 아리랑 너무 또 알겠습니다. 어떤 노래 나왔나요? 일단 노르웨이 숲? 그냥 우리 듣죠. 네. 맞아 이거 노래가 많으니까 너무 노래 노래 너무 많으니까. 일단 뭐 그 코로나 사태 때는 뭐 Over the Rainbow 이런 선곡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는 첫 곡으로 Never Die Young 제임스 테일러라는 포크 가수인 것 같아요. 미국의 포크 가수인데 이 젊은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노래하는 곡인데 그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 때 작곡된 뭐 Last Night I Had the Strangest Dream. Last night I had the strangest dream. 뭔가 이제 한국 전쟁 때 작곡된 미국 포크 밴드의 곡도 선정이 됐고 이 노래 존 레논의 Imagine. 네. 그러니까 평화를 상징하는 그렇죠. 노래잖아요. 그러겠죠. 그리고 밥 딜런 또 이 가사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라는 곡도 선정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Amazing Grace까지 나머지 곡을 찾아본 나머지 곡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뉴스에 있는 곡들만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곡을 선곡하면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우크라이나에서 누구도 원하지 않은 전쟁이 시작됐다. 음악이 전쟁을 중단하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음악을 듣는 이들에게 전쟁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다. 그러니까 변화할 수 있는 건 결국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반전 메시지를 전해줬다고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평화 메시지를 전달할 수 네, 있는 그런 작가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해결돼서 진짜 이게 뭐 전쟁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서 파생되는 뭐 시민들 민간인들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세계 경제도 지금 막 휘청이고 있다라는 말이 들리니까 하루빨리 이 사태가 평화롭게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평화로운 너무나 아름다운 멘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좋아요. 얼마 전에 그 우리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 돌아가셨죠. 누구실까요? 이어령 교수님. 네, 이어령 교수님 돌아가셨죠. 네, 저도 맞습니다. 사실은 거기 그 장례식장에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하고 예전에 읽었던 맞아요. 책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들춰보면서 마음으로 추모하며 이분이 남기신 너무 아름다운 말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명언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얼마 전에 교보문고 벽에 붙였던 그분의 명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좀 나눌까 합니다. 인간이 선하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 마음을 나누어 가지며 여러분과 작별합니다.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애초에 있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 이어령. 네. 진짜. 이게 이제 교보문고에 띄우면서 추모 문구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했는데 뭐 이거 말고도 사실 너무 많으시죠. 좋은 말들을 하셨던 게 우리가 지금 혼란의 시기에 살고 있지만 사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죽음 앞에 이게 메멘토 모리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죽음 앞에 죽음을 생각하면서 좀 숙연하게 우리 존재하는 이 한 분 한 분의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깨닫는 그렇죠. 그런 삶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오늘 마지막 마무리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다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ray for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네, 평화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기도할게요.